어제 우리나라 미국시장이 좀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기술투자라든가 하나투자증권 같은 두나무 관련주들도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데 특히 두나무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이런 종목들이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에이티너 인베스트를 비롯하여 대성창투, TS 인베스트먼트가 전부 다 두나무 관련주 이쪽에 지분이 있는 걸로 업비트 운영하고 있죠. 두나무가. 그래서 업비트에 지분이 있는 걸로 두나무에 이렇게 관련이 있으면서 이 종목들이 크게 좋았는데 항상 제가 이 동영상 설명란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를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한번 기사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좀 챙겨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 먼저 미국 시장이 지금 시간이 새벽 2시를 지나고 있는데 다우 산업이 굉장히 좋고 나스닥도 이 상황 최고가 좀 밀렸다가 하니까 상황 최고가 아닌가 어쨌건 굉장히 좋고 S&P 500도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오늘 굉장히 좋아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그동안 며칠 동안 엄청나게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오늘 조금 어제부터 살아나고 있는데 오늘도 조금 좋은 모습으로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죠. 카카오,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두나무 관련주가 급등했는데 이 이유가 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는 소식의 업비트 보유회사인 두나무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비트를 보유한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죠. 이렇게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처음으로 업비트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가들이 좋게 반응을 했고 아무래도 이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밝은 세상 뭐 어두운 세상이 있던 것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좀 공식적으로 잘 대우를 받아서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이 좀 큰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테마별 시세를 보면 이제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두나무 관련주들이 이렇게 5위권 이 정도에 와 있는데 자, 이 두나무 관련주 중에 보면 일단 우리 기술 투자 항상 제일 일찍 이렇게 뛰나가죠. 대장주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떤 종목이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뛰나가게 대장주인데 자, 이렇게 카카오,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등 두나무 관련주가 올라갔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비덴트 관련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종목, 이런 가상화폐들이 올라갈 때 같이 반응을 잘 하고 있죠. 또 한때 두나무의 이 미국 증시 상장 이슈와 함께 우리기술투자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 중이죠. 이런 거 관련 살펴볼 거고 일단 PBR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3.15배예요. 이렇게 3.15배고 자, 이 얘기는 현재 장부상 가치가 자, 주가가 2.61인데 2,600원대인데 이렇게 보시면 8,200원대 받고 있기 때문에 약 3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나와 있죠. 재무적인 부분은 보면 자, 현금 유보율이 395%, 부채비율이 27%로 나쁘지 않아요. 그럭저럭 괜찮고 다른 이제 종목들도 꾸준히 살펴보면, 자, 대성창투도 마찬가지죠. 대성창투도 보면, 이 두나무 관련해서 잘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거기 투자해놓은 지분권 때문에 역시 두나무 관련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대성창투의 이 재무 상태도 보면 나쁘지 않아요. 현금률 160%에 부채비 3%, 빚이 거의 없죠. 투자회사기 때문에. 대성창투는 또 얼마 전에 이렇게 CJENM,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투자조합, 이렇게 150억을 결성하는 이런 일도 있었죠. 대성창투와 CJENM이 메타버스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전문적인 멘토링을 위한 150억 규모의 스마트 CJ 대성 메타버스 투자조합을 결성했습니다. 메타버스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메타버스는 앞으로 시장이 엄청 커지고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대성창투 행보는 결코 나빠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TS 인베스트먼트하고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하나투자증권 전부 다 이렇게 가상화폐 이 두나무 관련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기술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 자, 먼저 대장주인 우리기술 투자를 보면 이 친구 같은 게 꽤 많이 올라왔었어요. 저번에 작년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사태 저점이 1,100원 하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고점이 14,000원 근처, 즉 12배 찍은 거죠. 당연히 12배를 찍다 보니까 주식이 조정이 들어왔죠. 자, 조정이 들어올 때 최고점을 찍고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조심하라는 게 월봉에서 최고점 찍었을 때 이렇게 꼬리 달렸을 때 이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월봉 고점에 물리게 되면 엄청나게 큰 이 하락을 했을 때 엄청나게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월봉 바닥 즉 하단권에서 물렸을 때 빠져나갈 기회도 있고 다 있지만 월봉 고점에 있을 때는 이게 언제 올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18년도 1월 달에 월봉 고점에 물렸다면 이 자리까지 가는데 이때가
21년 3월 달이니까 거의 2년 6개월이 걸린 거죠.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절대로 월봉 고점에 살 때는 이 단기 단타 짧게 대응하셔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만 보면 추세도 살아있고 좋아 보이죠. 여기서 뭐 더 갈 수 있을지 엄청 좋아 보이죠. 하지만 긴 꼬리 달렸고 대량 거래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월봉 고점에서 단기 단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 쳐야죠. 자, 그래서 어차피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 깼는데, 자, 지금부터 중요하게 지켜줘야 돼. 10개월선을 지켜줘야 돼. 예를 들면 요렇게 10개월선을 못 지켜줄 경우에 쭉 무너져. 어떤 좋은 이슈도 필요 없어요. 자리를 깨면 안 돼요, 주식은. 그래서 이 친구 우르기술자 같은 경우에 10개월선에 가기 7,000원대이기 때문에 7,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과 20주선의 회복은 중기 추세 상승을 얘기해 주는데, 일단 5선을 지금 돌파해 놓고 있죠. 만약에 20주선까지 돌파해 주면 추세가 전환이 되지만 20주선 돌파하지 못하고 5선 또 깨놓는다? 그럼 추세가 무너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예전에 찍었던 저점이 7,000원대, 아까 말씀드렸던 7,000원대고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7,000원대만 가면 요 고점을 가고, 고점이 얼마냐면, 자, 8,500원이죠. 7,000원대가 8,500원, 7,000원대가 8,500원, 역시 이번에도 우리나라 시장 물려 7,000원 갔다 8,500원 또 찍고 떨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되면 8,500원을 뚫고 그냥 날아가면 일단 박스권 돌파하는 게 돼서 추가 상승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내일부터 다시 조정받아서 밀리면 7,000원대가 올 수 있죠. 그럼 다시 매수, 8,500원 매도. 그러나 7,000원 깨면 일단 손절이 맞아요. 월봉에서 높거나 추세가 우하향, 즉 이런 건 우상향이죠. 이거 우하향이고, 우하향일 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철저하게 대응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도 엄청나게 핫했죠. 역시 우리기술투자처럼 두나무가 자 미국 증시 상장하는 그 이슈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핫하다가 깨지 않아야 될 5개선 깼죠. 그러니까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거고, 역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전 고점들. 자, 17년도 7월 달에 뚫어놓은 이 자리죠. 여기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번 달에 저점이 얼마냐면 3,915원인데 3,910원대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겠죠. 저번 주 저점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일봉에서 보면 자 최저점 다시 찍어서, 이 친구는 아직 우리기술처럼 박스권이라는 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3,915원대를 기준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매도는 잠깐 볼까요? 아주 외국인이 많이 매도한 형편이고,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들어온 게 좀 반가운데, 8월달 한 달 보면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수세, 오늘 매수해줌으로 인해서 순매수로 전환이 된 거죠, 이번 달에. 그렇게 되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서 약간은 기대해 볼 만한데, 일단 월봉에서 추세 우하향하다 턴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높은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거 꼭 갖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를 보면 역시 똑같죠. 모든 이 두나무 관련은 똑같아요. 다 치세를 줬다가 주동권에 들어와 있는데,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 이탈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완벽히 반등했다고 보기 힘들고, 주봉에서 5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이 친구도 보시면 두나무처럼 정확하게 박스권에 있죠. 이렇게 여기 갇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점인 4,000원 근처, 이렇게 3,900원대 근처 가면 고점인 이렇게 4,500원대를 가고, 이렇게 4,500원대 가고, 이번에도 여기 4,500원대 근처. 다음에 다시 한번 4,000원대 근처가 온다면 매수 깨면 바로 손절. 만약 돌아 나가면 다시 한번 4,500원을 갈 수 있는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 주식은 잘 찾아보면 거의 다 박스권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죠. 오늘 외국인이 들어온 게 꼭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무너졌다가 돌아 나가는 지금 코닥 시장을 외국인이 많이 샀죠. 자,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이 코닥 시장을 많이 매수하면서 전 종목에 골고루 조금 들어와 있는 입장이고, 항상 주식은 싸게 사는 거죠. 박스권 돌파하고 안착할 때 사든가 박스권 하단에 사든가 중간 애매할 때 사면 위아래로 오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대성창투 이렇게 보시면 월봉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큰 상승을 보여줬다가 5개월선 깨면서 하락했죠. 근데 이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역시 10개월선의 가격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기 예전에 있던 매물대를 돌파해 놓은 자리죠. 대량 거래 쉽고 이 자리 깨게 되면 추세 그냥 깨져요. 어떤 이슈도 필요 없죠. 자, 10개월선의 가격이 이번달에 저점인데 3,350원이 되고,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에 저점이 되죠. 이렇게. 이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박스권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자태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일의 저점, 그러니까 금요일의 저점이죠. 금요일의 저점인 3,35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깨면 바로 손절. 요금채도 매수하는 게 낫죠. 그럼 순간 반등할 수도 있고 좋아질 수 있는데, 어쨌거나 3,350원을 깨면 역시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투자 요정 해볼까요? 여기 좀 들어오고 며칠 사고 있죠. 일단 깨지 않을 것 같은데,
주식이 떨어질 때 외국인이 사모은 거는 그만큼 조금 나름 이유는 있으니까 8월달 한 달 동향을 봐도 자 이렇게 좀 사모으는 요 근간에 사모은 게 순매수로 잡혔죠. 그러니까 괜찮은데 외국인들은 또 언제든 팔고 나와 변심하니까 저거 너무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요. 주식을 깨지 않아야 될지 안 깨야 되니까 저번 일의 저점인 3,350원을 깨지 않는 걸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TS 인베스트먼트를 보면 월봉에서 역시나 똑같죠. 다 그래요. 두나무 관련도 크게 상승했다가 다 추세가 깨지고 있는데 일단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까지 깬 게 TS 인베스트먼트죠. 사실 이번 달 거래일이 오늘 포함해서 6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이걸 지켜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만 주봉에서 보시면 60주선 자,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60선 수급주선이죠. 보시게 되면 예전 고점들 그러니까 이 11월 달에 생긴 고점들을 다 뚫어놓고 거대한 거래로 요 밑으로 깨지면 안 되죠. 이때 고점이 2,922원. 자, 이번 주 저점이 이렇게 2,990원대. 즉 2,9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해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2,990원 전일의 저점이 이 자리 이탈하지 않고 쭉 돌아나가주면 이제 돌아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되죠. 예전에 있던 박스권을 깼기 때문에 이제 무너진 건데 여기는 사실 그동안 이제 주식이 우리나라 외국인들 원천 많이 팔고 떠나면서 순간 개인들의 매도세 또 투매 이런 걸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틀간 여기 샀죠 이렇게 요걸 개인들이 이제 이 물량을 이틀간 떨다 받은 건데 이번에 개인들의 역사적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밑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참 주식의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나라 디램 가격 하락으로 인한 뭐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든가 뭐 이제 SK하이닉스가 모건스탠리의 뭐이 발표로 인해서 투자 뭐 있죠 보고서인가 팔으라고 이거 참 의미 없다고 봐요. 개인들의 비투가 많으면 개인들의 비투 제가 얼마 전에 24조로 들었는데 25조 이제 26조까지 들었죠. 개인들의 비투가 많으면 이거를 싸게 받아먹기 위해서 외인들이 던져의 물량을 회사가 좋고 나쁘고 실적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쁘고 뭐 아무리 좋아 상관없어요. 비투를 해결하기 위해서 던져서 결국 비투가 나오고 반대 매매가 나오면 이렇게 밑에서 외국인이 싸게 사는 아주 전형적인 나쁘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차피 우리나라에 돈 벌러 들어오긴 했는데 저렇게 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싸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용, 담보대출 이런 거 너무 무리하게 받아서 투자하지 말고 항상 언제든지 메꿔놓을 수 있는 실탄도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특히 신용담보나 이런 대출, 신용대출이나 이런 걸로 받은 주식들은 손절 라인을 더 칼같이 지켜서 딱딱 몇 프로 떨어지면 정리해서 큰 손실로 이어지지 않아야지만 나중에 매물 폭탄 안 맞아요. 개인들의 비투가 많으면 당연히 매물 폭탄이 나오죠. 나중에 시장 폭탄이 돼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주가를 지금 싸게 밑에서 받는 거죠. 코스닥의 오늘의 역대적인 이 매수는 바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가도 그래서 빠르게 반등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만 다 팔았죠. 자, 어쨌건 이 두나무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추세를 돌려놓거나 지켜줄 확률이 있는 종목들이 많고 조금 외국인들이 밑에서 받아주는 종목들이 많아서 꼼꼼히 한번 보실 필요는 있고 하나투자증권만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좀 많이 이렇게 매도한 입장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고 특히 우리기술투자는 잘하면 추세 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월봉에서 엄청나게 올랐다 조정 중이기 때문에 뭐 10개월 상을 깨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요거만 조금 명심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